그냥 그 방에 있었던 거 하나만으로도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댓글을 달는지 하는 등의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서문득의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음란물 배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대응이 정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수련회 가서 친구들이 자고 있는데 나체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샤워실에 있는 모습을 촬영한다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영상물에 친구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든지 여부들은 사실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을 법한 장난일 것입니다. 이런 장난들 한 번들 해보셨죠? 문제는요, 이런 장난들이 지금은 범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합성해서 만드는 허위 영상물은 허위 영상물 제작, 친구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돌려보는 내용들은 음란물 배포나 반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영상물을 촬영을 했고 그 촬영물을 내가 갖고 있다면 불법 촬영물에 대한 소지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포나 배포, 그다음 소지부터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음란물이 유포거나 배포됐거나 혹은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을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유포나 배포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기도 하고 2차 피해라든지 2차 가해, 3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허위 영상물 제작의 경우에는요,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세게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합성하는 정도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영상물의 피해는 실제가 아니니까 라고 하고 되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4년 5월에서 6월경 사이에 서울대 N번방 사건이다 라고 불리면서 서울대 재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들의 몸을 다른 사람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만들었다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됐고요. 이 부분 역시도 구속 수사를 하거나 혹은 강하게 처벌하는 경우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범죄들 역시도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이 성범죄들은 부수적인 처분이 똑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신상정보에 대한 등록, 그다음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 향후에는 한국형 제시가법이라 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 공간에서 성범죄자들끼리만 살아야 되는 이런 부수적인 처분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성범죄의 무서운 점이라 할 것입니다. 진짜 위험한 경우는요, 텔레그램이라든지 오픈 채팅방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초대가 되거나 혹은 거기서 그냥 음란물 정도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거기서 있다가 N번방이나 박사방과 같은 사건이 휘말리는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성적으로 좀 호기심이 한창일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음란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방에 초대되거나 그 방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큰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박사방 사건을 실제로 재판을 했었던 변호사들 중에 1인입니다. 공범을 변호를 했었는데 저희 공범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자신이 있었던 방이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 방을 폐쇄하거나 이 홈페이지 링크를 폐쇄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등의 많은 행동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6년을 받는 등의 큰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전 국민들이 욕을 하고 전 국민들이 알고 있는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우리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은 너무 많은 채팅이 올라와서 내가 어떤 영상이 올라왔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그 방에 있었던 거 하나만으로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에 대한 공범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배포, 반포에 대한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 방안이라고 하면 사실 어렵죠. 네, 최소한 그 자녀분들에게 휴대폰을 사주거나 혹은 청소년들도 휴대폰을 갖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음란물이 유포되는 공간이라든지 특정 오픈 채팅방, 텔레그램 방에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걸 보시면서 순간적으로
뭐 재미나 흥미를 위해서 댓글을 달는지 하는 등의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범죄를 막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이 혈기에 못 이겨서 어떤 영상물을 보고 싶은 마음에 구글이라든지 오픈 채팅방을 찾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그 영상물을 다운받아서 그냥 갖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범죄가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영상이 우리나라 사람 누군가라거나 혹은 이 영상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보겠다라는 판단이 드는 영상물이라고 하면은 결코 다운받아서도 봐서도, 그리고 그런 채팅방에 남아있어서도 안 되는 거, 그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니케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